반갑습니다. 네. 강금실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님 덕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봐요. 되게 떨리네요. 잘 봐주세요. 와. 아니 근데 우리 강 장관님 네, 거의 방송 이제 정치 그만하시고 거의 처음 아니십니까? 거의 그쵸. 그쵸. 네, 한 번도 2008년 선거 때 방송 나간 거 말고는 그때 딱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똑 떨어진 후에 민주당 총선 때 예. 총선 때 방송 나간 거 나간 말고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14년 만입니다. 와. 우와. 그나저나 뜬금없는 것 같은데 네. 후원회장은 어떻게 맡게 되신 겁니까? 구체적인 인연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그 평화부지사님 이재강 평화부지사님하고 업무상 좀 연락을 하는 관계였고요. 이재강 부지사님하고 네, 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원장님하고는 네. 대학 동기. 아하. 두 분이 이렇게 계속 오가다가 설왕설래 아니 하다가 그래도 지사님께서 직접 또 전화를 주셨는데 네. 너무 이제 오래 정치권을 떠나 있었고 네. 또 국회의원 후원회장은 여러 번 했지만 네. 대선 경선 후원회장은 또 네. 좀 부담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순간 저희 집안의 큰형부님하고 또 제가 같이 사는 언니가 너무 열렬한 지지자신 거예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니까. 네, 옆에서 막 이렇게 등을 밀어갖고 아하. 그러면은 두 분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인권 변호사시고 강금실 후원회장님도 인권 변호사신데 혹시 그래서 두 분이 알고 계셨던 거는 아닌지. 직접적이진 않아요. 그게 이제 근데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이재명 지사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은 시기에 민변이 있긴 있었는데 지역이 다 달라서 성남에 있었어요, 성남에. 네, 직접 만나뵌 적은 없는데 네. 성남 쪽에서 하여간 굉장히 큰 사건들 많이 하셨고 네. 인권과 연관된 복잡한 사건들. 네. 또 이재명 변호사 무지 유명하셨어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그 후원회장으로서 그 인사말에도 썼지만 네. 정책을 잘 만들고 실천을 잘하는 걸로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특별하다는 최초란 느낌이 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이렇게 차근차근히 밟아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하시고 그런데 그 단계들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인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연이라거나 학연 이런 거 없이 네. 혼자의 능력, 물론 제가 이제 느낌을 받는다고 쓴 이유는 가까이 계신 그 이한주 원장님이나 이재강 부지사님이나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인사를 해보니까 너무들 좋으시고 소통이 참 잘 되는 네, 맞습니다. 분들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셔서 혼자의 힘은 아니시라고 생각하는데 느낌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 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남시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 성남시하고 경기도 도지사라는 거의 특수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성남시가 제가 어릴 때가 아니었나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후원회장을 맡고서야 이 지사님을 좀 더 이해하려고 그 소년공 일기 네. 그걸 앞부분을 보셨습니까? 읽고 있는데 직접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이 우리가 이제 막 개발 성장으로 갈 때 사람들을 그냥 막 철거해서 이렇게 그때 아픈 광주회가 다 네. 이미 이민 보냈을 굉장히 말하자면은 대이주. 우리 경제 성장의 아픔을 맞습니다. 갖고 있는 곳인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분당은요 신도시로서 가장 성공한 곳이에요. 맞습니다. 일기신 가장 도시죠? 행복함을 느끼는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맞습니다. 예. 거기서 성공을 거둔 정치인이시고 저는 이 지사님이 그 양면을 다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의 양 측면이 다 있지만 모든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경기도는 뭐 그 가장 중요한 광역단체고 여러 가지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하고는 뭐 같은 인권 변호사 이렇게 저는 그냥
무늬만 아유, 인권이에요. 아닙니다. 무늬만 인권이고 약간 좀 이렇게 편승하고 올라온 케이스. 아닙니다. 아니 이제 지금 아마 우리 사회 정말 모든 계층에서 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모아주신 게 아닌가. 이게 큰 금액이 오는 것보다 이렇게 소액이 오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그 후원에서 그 메시지 그 남겨주신 후원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거를 봤는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울어갖고 오면서도 또 울었는데 여기서 안 울려고 했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손을 다친 분이 장애인이신데 예금 잔고 3만 원을 보냈다고 그러셔갖고 그 정도로 또 처음으로 이제 어떤 분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고. 그래서 읽어도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네. 정말 뭐랄까 이렇게 막히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지만 우리나라 곳곳에서 참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네. 이제 국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제가 있었던 때가 20년 전인데 우리나라 경제 강국이 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지금 그 댓글을 하나 제가 지금 아마 이 글 같아요. 파주의 노동자 분이 댓글을 하나 주셨어요. 지사님 덕분에 평생 처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미약한 힘만 보태어 송구합니다라고. 저는 저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지사님의 그 어떤 진심 어린 정치하고 교감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 지사님이 끝까지 함께 가실 걸로 믿어요. 그렇게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지사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인상이 그렇게 너무 좋진 않잖아요. 좋진 그죠? 않죠. 아니 솔직히 그거 얘기하셔도 돼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인상은 참 좋으세요. 인상은 좋으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코스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그 주변에서도 아직 이 지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있죠. 네. 근데 제가 언제 생각을 바꿨냐면은 경기도 도지사가 되신 다음에 그 서민들이 악성 사체로 고통을 받는다고 그거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드라마에도 막 그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하는 게 악생 사체를 어떻게 신고하고 정책을 만드신다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겪지 않고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바꿔줘야지만 진짜 민생이 좋아지는지를 정확하게 이분은 정말 알고 하시는구나. 네.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본인이 그 밑바닥을 다 해봤는 사람이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시기도 하고 네.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사업도 잘 하시더라고요. 배달 사업도 하시고 깜짝깜짝 어플리케이션요? 예. 예. 정책을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떤 무슨 자동차 부속품도 다른 데랑 이렇게 제휴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세금 관계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대안을 고민하시는 이거 상속세인가 세금을 이렇게 뭐 세금을 내려야 되지 않냐면은 내리는 대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참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에요. 저도 이제 민주당이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아쉬울 때도 있고 한데 얼마 네. 전에 민주당 회의실에 갈 일이 있었어요. 두어 달 전에.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진이 이렇게 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신 당에 그래도 그 맥락 속에 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민주당의 정신이 뭐냐. 민주당의 정신은 물론 그 강령이라 그러나? 네. 맞아요? 뭐 당원 당규에 정당 당원. 당원이 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우리가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 개인 생각에는 네. 김대중 참 오늘도 낮에 또 마침 제가 광주 컨벤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갔다 왔는데 네. 김정일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과감한 개방이셨더라고요. 과감한 개방. 북한하고도 직접 가셨고 그 당시 일본 문화도 개방하셨어요. 그렇죠. 문화 개방이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때도 저 임명할 때 다 반대했듯이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모든 분이 반대하셨다고. 누구였죠? 장관님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근데 과감한 개방을 네. 하셔서 성공을 그렇죠. 거두셨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파격, 우선은 파격. 그러니까 여성법무부 장관, 네. 군수, 영화감독 네. 이런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미니스트리 거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실행은 안 됐, 실천은 안 됐지만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대연정 하려고 했었잖아요. 대통합, 네. 통합의 정신. 네. 노무현 정신은 파격과 통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개방하고 다 끌어안고 다 와라 다 와 우리가 다 수용할게 국민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다 네. 우리만 믿으면 됩니다 이런 자신감 아하. 다 그냥 오픈마인드 하면 좋겠어요. 개방, 개혁, 파격. 근데 지금 민주당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이제 그렇게 가야죠. 이제 정반대로 그렇게 가는 가야 느낌 됩니다. 들어서 자꾸 그런데 하여튼 그 민주당의 어떤 제대로 된 정통성이라는 거는 개방하고 파격하고 개혁하고 이 그게 모습을 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느냐? 시대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이 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려면은 떼야 되고 열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역동성이 진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이 열린 캠프입니다. 캠프다. 열린 캠프.